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쌤하고 1.2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가속도의 정의가 뭔지를 배웠고, 그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번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얘기, 저번 시간에 이제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은 이 수업 듣겠다고 오는 학생들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걸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선생님 방식으로 증명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얘기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가속도가 등하는 운동, 일정한 운동을 말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일반적으로 외우는 세 가지 공식 말고 우리나라 학생이면 모두 다 외우고 있는 평균 속도에 대한 공식까지 네 개의 공식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 하는데, 단위를 보면 알지만 그래프 해석의 문제에서 미터 퍼 세크 제곱과 세크의 y축과 x축 단위를 보았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넓이의 의미를 의미 있게 봐야 되고,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에다가 시간값을 이렇게 곱해주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해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1차 함수의 VT 그래프를 얻어볼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냐면, 조금 더 수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냐면,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같을 때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엄밀한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속도 값이 구간 값이나 순간 값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그 구간 값과 순간 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가속도의 정의를 dv 오버 dt로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델타 v 오버 델타 t로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로부터 똑같이 델타 v는 at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꼭 굳이 at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델타 v가 v-v0고 얘가 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을 얻을 수 있냐면, v라고 하는 것이 at라고 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v0라고 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그래프가 바로 1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앞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두 번째 그래프이고요.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1차 함수 추세선의 x절편이 y절편이 v0인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넓이의 의미를 이제 보게 될 건데, 어차피 기울기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의 의미에 해당하냐면 가속도의 의미에 해당한다는 건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요. 그 가속도가 평균이든 평균이든 순간이든 차이가 없는 게 등가속도 운동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넓이를 좀 더 의미 있게 볼 건데, 넓이가 해당하는 게 뭐의 의미에 해당하는 거냐면 y축의 단위와 x축의 단위를 곱한 미터의 단위인 변이라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델타 x에 해당하는 건데, 이 델타 x가 얼마에 해당하는 거냐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건데,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밑변 더하기 높이인데, 그러니까 윗변과 밑변을 더하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v0와 v를 더한 다음에 그리고 시간값을 이렇게 곱해주면 구할 수 있는 게 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응용을 한번 해볼 건데, 델타 x가 2분의 v0 플러스 v라고 하는 것에다가 시간값을 이렇게 곱한 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이 v에다가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첫 번째 공식을 한번 그 식을 집어넣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고 V는 AT 플러스 V0로 구했지만 우리가 V는 V0 플러스 AT라는 첫 번째 공식을 유도해 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든 아니면 공식 그대로 넣든 하는 건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뭘 얻게 되냐면 델타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2분의 1에 2V0 플러스 AT에 곱하기 T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잘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의 두 번째 공식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예 이 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거 채로 뭐로 받아들이냐면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선생님? V0와 V의 중간값이에요. 이 중간값이 바로 뭐냐면 그래프 상에서 보게 되면 평균값의 의미인데요. 얘네들이 V0와 V의 중간값을 생각해 보면 중앙값인데, 이 중앙값이 2분의 V0 플러스 V인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위쪽에 있는 삼각형을 그대로 잘라가지고 왼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채워지는 걸 보았더니, 아,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속도로 달리면은 이렇게 똑같은 넓이가 나오는지에 대한 대표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 속도라고 정의를 해서 보통 대부분의 물리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는 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V바라고 하는 값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식을 전개해 보면 이런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델타 X는 V바라고 하는 것에다가 T를 곱한 값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 공식을 외우고 델타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다라는 공식과 우리가 모두 같이 외워주냐면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V바 곱하기 T라고 하는 공식도 같이 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공식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은 응용하기가 좋다라는 거를 언급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나오게 됐는데, 자, X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얻게 됐는데, 그 그래프는 이 지금 쓴 함수를 그대로 여러분들 옮겨 놓은 그림인데, 제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A의 T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꼴에다가 1차 항은 어떻게 되냐면 V0T에다가 플러스 X0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구해주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전형적인 꼴의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아, 지금 A 값이, 요 녀석의 A 값이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아, 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가속도가 음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음수면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XT의 그래프를 봤을 때, 아, 가속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바로 체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넓이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고요. 미터 세크를 곱해봐야 큰 의미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의 의미만 보면 될 건데, 그 기울기의 의미가 바로 뭐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속도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속도의 순간 속도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순간 속도 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구하냐면 AT 플러스 V0 또는 V0 플러스 AT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건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수학이 좀 잘하는 학생들은 얘를 미분하면 요 결과가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김에 네 번째 공식도 유도는 해줄 건데, 어떻게 유도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간항을 소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디든 시간항이 들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시간항을 소거해 한 공식이 바로 그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인데 참고로 이 공식은 물리학 책에는 우리나라 물리학 책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t에다가 뭘 대입해 주냐면 a분의 v-v0를 이렇게 대입해 주는 겁니다. 왜 이런 공식이 가능하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변형한 공식인데 t는 a분의 v-v0라는 공식으로 유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여러분들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는 것이 a분의 그리고 여기 이제 델타 v 바라고 하는 것 대신에 2분의 v 플러스 v0라고 하는 것으로 순서를 좀 바꿔서 집어넣어 보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제곱꼴의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2의 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얻어낼 수 있는 공식이 2a의 델타 x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개의 공식들은 어디서나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외워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선생님 책에 많은 예제들을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몇 개의 예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는 예제는 약간은 그냥 공식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혼재해 놓은 문제인데 자,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경찰 옆을 이제 경찰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친 거예요. 근데 차량이 2m/s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자기 옆을 지나친 차량을 보고선 2초 후에 오토바이를 출발해서 4m/s의 등가속도로 차량을 쫓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그냥 계산을 위해 그렇게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너무 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게 여러분들 더 괴로워요. 현실적인 게 더 괴로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속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번 그러니까 매번 차량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오토바이는 2라고 하고 해서 위치를 한번 볼 건데 둘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토바이가 차량을 잡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X1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등속 운동이니까 V1 곱하기 T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X2만큼의 변이가 될 건데 이 X2만큼의 변이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초기 속도가 0이니까 2분의 1의 A2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얘가 달리는 시간은 t 플러스 2초고요. 얘가 달리는 시간은 t초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초 후에 오토바이가 출발했으니까요.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왜 차량을 t로 안 두고 오토바이를 t로 둡니까? 결국 오토바이가 얼마의 속도가 되는지 알려면 오토바이가 운동한 시간을 아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V1이라고 하는 것은 2m/s니까 2 곱하기 t 플러스 2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얼마냐면 2분의 1에 가속도가 얼마냐면 4 곱하기 얘네들이 2초 동안 t초 동안 따라잡은 거니까 t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따라잡는 순간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다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 위아래의 순간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2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0이 되는 순간에 t 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요 두 개가 같아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건 보니까 만족하는 t가 두 개가 나와야 되네.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구해보면 t가 몇 개가 나오냐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t-2하고 t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서 t가 2초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초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따라잡는데 마이너스 1초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내야 되는 건 2초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 2초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2초를 가지고 시간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해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V의 2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A2라고 하는 것에다가 시간값을 곱해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8m/s 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답을 얻어봤으니까 이제 그 2차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문제는 좀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갖고 와 봤다라는 거 정도고요. 자, 선생님이 오늘 미는 문제인데, 자, 오늘 미는 문제는 선생님이 좀 비슷한 어떤 예시들의 이런 예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밉니다. 자, 그림과 같이 레이싱 경기에서 출발한 자동차의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좀 황당하죠,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더 현실적입니다. 엑셀을 밟을 때 현실적으로 점점 세게 밟아야 되겠죠. 그런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자동차가 5초 후에 속도가 100m/s가 되었대. 자, 이 순간에 자동차의 가속도가 얼마냐를 물어봤는데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니까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초 후에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해내면 될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될 거냐면 이거는 책에 있는 풀인데 선생님 책에는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해놨는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얻게 될 거고 얘가 미터/세크 제곱의 차원이고 얘가 세크의 차원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어떤 특정 시간까지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 시간이 5초가 될 때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그때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의 값의 속도 변화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될 거냐면 100이 돼야 될 거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될 건데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풀이는 선생님이 이미 책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뒤에 실력 문제에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선생님은 좀 다른 풀이를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배웠으니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차원을 한 차원씩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 건데 어떤 공식을 써볼 거냐면 평균 속도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차원을 한 차원 높일 겁니다. 차원을 높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델타 X는 V 바 곱하기 T라고 하는 공식이 등가속도 운동일 때의 공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의 공식이었다고요.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공식일 때는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해보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델타 X가 V 바 T다라고 하는 것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었다면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공식을 비슷하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라는 건데 델타 V라고 하는 것이 가속도의 평균값 곱하기 시간값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를 하는 게 물리에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비교를 통해서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가 10이다라고 여기서 이 공식에서 100만큼의 속도 변화가 일어났고 이게 여러분들 2분의 0 플러스 A다라고 하는 평균 가속도의 공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시간값을 이용하는데 그 시간값이 몇 초냐면 5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5초 동안 일어나는 가속도의 값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속도 값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40m/s 제곱이다라고 하는 최종 가속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는 과정을 잘 알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응용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 절대 얕잡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잘 따라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응용된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